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자, 먼저 항등식이 뭔지, 이제 항등식과 방정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자, 말 그대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기준이 되는 문자가 주어질 테고,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지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좌변은 x-2의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입니다. 이 좌변에 있는 이 x의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이 우변에 있는 이 x의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두 식의 값은 서로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죠. x-2의 제곱을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값이 서로 같으면 이 아이는 항등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항등식의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갔을 때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 2x-1이 3이더라. 자, 방정식을 풀어보면 2x는 4. 요 등식을 만족하는 그 특정한 x의 값은 자 2가 되는 거죠. x에 2만 들어가야지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요 2를 주어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항등식을 표현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항등식의 뜻은 x의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 자,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 어떤 특정 문자, 자, x에 대한 항등식. 주어진 문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자,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어떤 x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요놈이 어떤 특정 문자 x에 대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 x에 대한 항등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 여기에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는 자, 서로 같다. 자,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서로 같다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1번, 2번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x 플러스 b. 자,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의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a도 0이 되고 b도 0이 된다. 자, ax 플러스 b. 자, 우변 0을 자, 0 곱하기 x 더하기 0.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요 i는 자, 0이 되겠죠. 요 x의 개수 요 a는 자 0이 될 거고, 자 상수 b도 여전히 0이 돼야 됩니다. 자, ax 플러스 b랑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가 서로 같다. 자, x의 개수 a와 a 다시가 서로 같아야 되고, 자 상수인 b와 b 다시도 서로 같아야 된다. 자,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다. 자, 요 0이라는 i는 0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각 항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b, c 모두 0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2차식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의 개수 a와 a 다시, x의 개수 b와 b 다시, 상수 c와 c 다시가 서로 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자, 이런 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항등식의 정의대로 저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0이 돼야 되겠죠. 자, 먼저 x에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도 0, bx, x가 0이 되기 때문에 b를 곱하더라도 0. 그 좌변은 c만 남고 그 c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x에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식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c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양수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될 텐데, 역시 c가 0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는 0. 자, 요 y를 우리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식을 그대로 더해보시면, 자, b는 사라지고 2a는 0. 자, 그러므로 a는 0일 수밖에 없고, 자, a에다 0을 대입하면, 자, b도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주어진 2차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2차 식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적당한 x의 값을 대입해서 a, b, c를 구해보니 c도 0이요, a도 0이요, b도 0이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항등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 곧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개수 비교법은 방금 전에 했듯이 항등식의 성질, 곧 양변의 동량의 개수가 서로 같다. 동량의 개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미정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이제 수치 대입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설명할 때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였었죠. 자,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항등식의 뜻,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성립하는 등식, 따라서 적당한 수를 주어진 등식에 대입해서 이제 미정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자, 아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먼저 개수 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수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개를 시켜서 이제 동량끼리 모아봐야 되겠죠.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ax 플러스 3a. 자, b가 들어갈 겁니다. bx 마이너스 2b. 자, 요 i가 x가 돼야 돼요. 자, ax와 bx 동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x를 묶어주시면 a 더하기 bx. 자,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는 3a 마이너스 2b. 자, 요 놈이 x가 되어야 한다. 자, x를 개수와 상수로 좀 분리해서 표현하면 1 곱하기 x, 자, 플러스 0.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좌변의 개수와 상수항을 비교해 보시면, 자, x의 개수는 a 더하기 b, 우변의 x의 개수는 1이죠? 좌변의 상수 3a 더하기 2b, 우변은 0. 자, 좌변과 우변의 개수 상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등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a 더하기 b는 1, 3a-2b는 0. 자, 연립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b의 개수를 맞춘 겁니다. 자, 요 i는 그대로. 자, 두 식을 더해보시면, 자, 5a는 2. 자, 그러므로 a의 값은 5분의 2가 될 거고, a 대신에 5분의 2를 대입하고, 우리가 b의 값을 구해보시면, 자,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 자, 적당한 수를 대입하자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적당한 수가 주로 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식에 인수가 있을 때 그 인수를 0으로 하는 값. 자, 요 예제에서는 x 더하기 3이 보이시고 x 마이너스 2가 보이시죠. 자, 이 아이들을 0이 되게 하는 값이 적당한 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이 아이들이 0이 되면 주어진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x에다가 뭐 127을 대입할까요? 아니면 뭐 루트 23을 대입할까요? 자, 그런 거 말고 0을 만들어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수, 우리는 그 수를 주어진 식에서 찾고 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자, 요 i는 다 없어질 거고, 자, 요 x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5b가 되겠죠. 자, 요 i가,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3. 자, 그러므로 b는 5분의 3.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자, 요 부분을 0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3, 5a. 자, 우변에 있는 2에도 2를 대입한 겁니다. 따라서 2, 그러므로 a는 5분의 2. 자,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 자, 어느 게 더 간단할까요? 자, 수치 대입법이 훨씬 더 간단하죠. 그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 미정 개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개수 비교법은 식도 전개해야 되죠. 또 연립 방정식도 풀어야 되죠. 자, 매스싱크 인사이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 뭐가 더 중요할까?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비교법은 주어진 항등식을 정리하고 양변의 동량의 개수를 비교하고 이후에 또 연립 방정식을 이용하여 미정 개수를 구합니다. 열심히 자, 노동을 통해서 미정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 반면에 자, 수치 대입법은
주어진 항등식에 대입할 적당한 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이를 생각했다면 주어진 항등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세련된 접근법입니다. 자, 이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 개념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자, 계수 비교보다 수치대입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항등식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항등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